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는 삶을 꿈꾸는 케어캠. 치과 의사는 턱관절을 어떻게 치료할까? 턱관절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에 왔어요. 먼저 접수를 했어요. 입을 열고 닫을 때 불편하다고 증상이 적었어요. 처음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귀걸이와 목걸이를 뺐어요. 엑스레이는 총 2개를 촬영한다고 알려주셨어요. 입을 벌린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. 무엇을 촬영한지는 조금 뒤에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세요. 촬영하는 모습이에요. 금방 끝났어요. 첫 번째 촬영은 끝이 났고 다음 2번째 엑스레이를 촬영했어요. 이번에는 치아에 뭔가를 물고 그 상태에서 촬영을 했어요. 2번째 촬영도 끝이 났어요. 이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.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볼게요. 첫 번째로 촬영한 것은 TMJ 파노라마라고 알려주셨어요. 그리고 입을 벌렸을 때와 다물었을 때의 엑스레이라고 알려주셨어요. 보이는 게 이제 턱뼈예요. 여기가 오른쪽 턱뼈, 이쪽이 이제 왼쪽 턱뼈예요. 이렇게 잡히는 레프트, 라이트, 쪽에 있죠. 이제 입을 벌렸을 때하고 입을 다물었을 때 턱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엑스레이인데, 일단은 지금 그래서는 왼쪽 턱뼈의 모양이 좀 변형이 심해요. 딱 보자마자 소리가 나와서 왼쪽에 턱관절뼈가 좀 변형이 좀 있습니다. 이제 다물었을 때 위치 자체는 이제 좀 디스크가 많이 앞으로 몰려있는 상태라고 보시고, 하고 걸릴 때 왼쪽 턱관절에 지금 디스크에 약간 문제가 조금 있어요. 지금 주로 불편하게 느끼시는 건 오른쪽인가요? 왼쪽인가요? 입을 벌릴 때 뭐 아프다던가 아니면 소리가 나고 딱딱하는 소리. 네. 입은 잘 벌어지세요? 네. 그 딱딱 소리는 언제쯤부터 났어요? 좀 오래됐어요. 소리는 오른쪽에서 나세요? 왼쪽에서 나세요? 오른쪽이 좀 더 딱딱거리는 거. 오른쪽이 좀 더 딱딱거리는 거. 왼쪽에서 소리가 나요? 오른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. 오른쪽에서 전체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 턱관절 모양이 이게 오른쪽, 여기가 왼쪽인데 쉽게 말해서 둥글둥글해야 돼요. 딱 보더라도 모양이 좀 느낌이 이상하죠. 약간 모양이 생겼죠. 한번 누워보시겠습니다. 이제 이번에 턱관절 검사를 좀 할 거예요. 좀 하겠습니다. 편안한 정도로만 걸려보세요. 네. 지금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거죠? 이 정도 걸릴 때는. 자, 좀 크게 벌려보세요. 저기 할 때 아프세요? 아니, 아프네요. 아프진 않고. 제가 잠깐 재볼게요. 자, 아래 턱을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. 그렇죠. 짐을 다 물어보시고, 어금니로 물어보시고, 자, 턱을 이쪽으로 쭉 가보세요.
이쪽으로 쭉 가보세요. 지금 하는 검사는 이제 턱이 얼마나 앞으로 내밀었을 때,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, 왼쪽으로 갈 때 얼마나 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할 때 아프거나 하진 않았죠? 네. 좋습니다. 자, 많이 보세요. 카메라 보세요. 많이 보시고, 카메라 보시고. 제가 아까 이제 오른쪽에서 좀 크게 늘린다고 하셨는데, 오른쪽에서 훨씬 좀 더 큰데, 왼쪽에서 지금 소리가 계속 같이 나고 있어요. 네, 이게 환자분께서는 이제 약간 미세한 면을 계실 수 있는데, 그리고 지금 소리가 오래됐다고 했는데, 딱한 듯한 소리인 것 같아요? 아니면 지글지글 모래 걸린 듯한 소리인 것 같아요? 딱 하는 소리. 자, 억지로 벌려보세요, 억지로. 아프진 않죠? 네. 네, 세게 물어보세요. 아프지 않으시죠? 네. 좋습니다. 해보시고요. 다물어 보시고, 다물어 보시고. 지금 이제 턱관절을 이렇게 보면은 입을 벌릴 때 입을 이렇게 벌려요. S자 라인으로 틀어야지 벌린다는, 틀어야지 벌어지는 뜻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턱뼈 주변에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들이 있습니다. 이제 이게 해부를 했을 때 사진이에요. 이게 아래턱뼈예요. 아래턱뼈고 동그란 턱뼈, 아까 엑스레이 제가 설명드렸던 이 속에 있습니다. 네, 이 주변에는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들이 있습니다. 이걸 잘라보면 여기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 게 디스크예요. 그리고 모든 일체의 관절에는 디스크가 있어요. 뭐 손가락, 허리, 무릎 등등. 이 디스크가 이 위턱뼈와 아래턱뼈 사이에 있어가지고 턱을 움직이게 할 때 도움을 줍니다. 이 디스크는 이제 꺼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사체에서 끄집어낸 모양이고, 요 위에 보이는 화살표 요거 있죠. 요게 바로 디스크입니다.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척추에도 있죠, 디스크는. 자, 이제 입을 갖다 벌리게 되면 입을 요만큼 벌렸을 때는 처음에 제자리에서 이렇게 약간만 움직이는 운동을 해요. 요 정도 움직일 때,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대한 요 정도, 우리가 요 정도 벌릴 때는 뭐 사실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. 하지만 사람은 요거 벌리는 걸로 만족을 못해요. 더 크게 벌리려고 해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활주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합니다. 요거 보시면 디스크가 지금 아까 여기 있었던 게 요 아래턱뼈하고 디스크가 보시는 것처럼 바깥으로 빠져나와요. 이렇게 돼서 사람 턱을 벌릴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? 디스크가 이미 빠져나가 버렸어요. 네. 빠져나갔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턱을 쉽게 못 벌립니다. 네. 그럼 어떻게 벌리냐? 턱을 틀면서 벌려요. 그래서 우리가 S자로 하는 거예요. 그냥 해보세요. 그럼 어느 정도 벌려, 여기 뭐 벌리는 느낌이 나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사실 본능을 틀어서 이렇게 해서 딱딱 맞추면서 벌립니다. 복잡한 모식도가 있는데, 이게 이제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빠져나간 거를 관절 원이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종복성 관절 원판관이라고 하는 이제 진행이 되는데, 이건 뭐냐? 종복성이라는 건 디스크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. 턱을 지금 틀으면서 벌리면 딱딱 맞춰지면서 벌려져요. 그게 종복성 관절 원판관이에요. 네. 근데 이게 더 심해서 이제 비종복성이 돼요. 뭔 뜻이냐? 디스크가 제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비종복성 관절 원판관에도 시간이 지나게 돼서 만성이 돼버리면은 더 벌려요. 사람이 그냥 적응을 해버립니다, 거기에. 네.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. 네. 근데 보통 이거는 이제 어디 부딪혔거나 맞았을 때 많이 생깁니다. 이제 두 번째로 염증성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주변에 근육과 인대가 있는데, 이 주변에 근육과 인대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거기서 통증이 와요. 보통 이게 아픈 분들은 어디가 아프냐? 여기 주변에 요즘 귀 앞쪽, 아까 보신 것처럼 턱뼈하고 디스크 주변에 인대와 근육들이 있어요. 이쪽에 염증이 생겨요. 굉장히 종류는 다양합니다. 네,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억지로 벌릴 때 뭐 잘 안 벌어지는 딱딱한 종말감, 부드러운 종말감, 입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, 그 다음에 이전에 부딪힌 적이 있었는지, 그 다음에 눈 주변이 아픈지 등을 따라가지고 정확한 종류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. 이 사람은 지금 보시면 관절이 세부리 모양이 좀 바뀌었죠. 네,
이런 분들도 계세요. 이제 퇴행성 관절 이제 심히 장면을 됩니다.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여기 좀 약간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아까 보신 것처럼 관절 근육에서 많이 좀 박혀 있었죠. 머리와 턱 및 목의 근육인데 주변에 보시면 깨물근, 위에 관작은, 이제 두임살근, 안쪽으로 보시면은 안쪽 날개근, 가쪽 날개근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근육 강도가 있습니다. 이쪽에서도 이제 보통 통증이 이제 시작이 돼요. 그럼 저희가 그게 정확히 어디인지를 갖다가 적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나아지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. 이 근육 질환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. 보호성 상하수축, 급소근통염, 근경련, 전신 근통장애, 급소근통장애가 있는데 맨 처음 하는 건 보호성 상하수축이에요. 이건 뭐 오래 가진 않아요.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급소근통장으로 갑니다. 네, 이제 좀 많이 아프기 시작해요. 쉽게 말해서 많이 아프고 입이 안 벌어져요. 그러다 근경련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 밥을 못 먹습니다. 씹는 것도 이상하게 안 씹히기 시작해요. 물리는 게 이상하게 안 물려요. 이쪽이 떠요.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이제 근막동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띠라 그래서 그쪽 주변이 전부 다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. 목이 막 뻣뻣해지기 시작을 하고요. 중추맥의 근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혀 엉뚱한 데가 아프기 시작해요. 막 갑자기 엉뚱한 치아가 아프기 시작을 하고 엉뚱한 눈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. 턱관절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약물요법도 있고, 이제 치과에서 좀 많이 하는 건 이제 장치 치료예요. 이 교합 안정성 치료, 대표적인 장치 치료고요.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입에 끼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, 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딱딱한 마우스피스 같은 거예요.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정밀하게 물리는 점 체크하고 물리는 양이라던가 턱의 운동을 갖다가 유도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.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보기가 싫다 그래서 아래쪽에다 붙이는 하얗 안정 장치 쓰기도 합니다만 효과가 떨어져요. 네. 전방위치 교합 장치라고 하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턱에서 소리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후기에는 요걸 잠깐 쓰기도 합니다. 오래는 못 써요. 밤에만 잠깐 착용하는 장치인데 지금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 이미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턱관절 가동술이라고 하는 건데 입이 안 벌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후려가면서 하게 되고요. 그다음 주사 요법도 있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소리가 난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 아프거나 입이 벌어지는 데는 문제는 없으세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. 네. 정말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아니고 이 턱이 이제 아프거나 입이 벌어지지 못하는 분들은 빨리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리가 나는 것을 치료를 하지 않아요. 왜냐? 옛날에 이제 수술도 해보고 아까 보셨던 장치 치료도 해보고 하면은 많이 좋아져요. 많이 좋아지는데 한 절반은 다시 재발이 돼요. 그리고 사실 소리가 나는 게 결론적으로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치과에서 부강내과에서 이 턱관절 보는 것은 그냥 지금 상태에 적응을 해서 밥 잘 먹게 하고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고 안 아프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요. 그래서 저는 밥 먹는 데도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아프진 않습니다. 그러시면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 초점을 맞추지 이 소리 나는 게 신경 쓰이는데 그러면은 너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. 그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턱관절 장치를 써서 더 악화되는 걸 막아드려요.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. 이제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요. 하품이라던가 큰 음식 없이 노래 부르기, 소리 지르기, 갑자기 입 벌리기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하품을 한다면 입이 크게 벌어져요. 그럼 어떻게 하냐면 턱을 이렇게 툭 치세요. 그럼 우리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멈춰요. 네, 그러면서 더 이상 벌어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. 입을 너무 크게 벌리면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혈주 운동이라고 해서 턱이 이제 디스크하고 같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입이 지금 이렇게 빠져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턱을 막 풀어서 벌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되게 안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이상 벌리지 마세요. 이렇게 아예 보세요. 요거 이상 안 벌려도 밥 먹고서 남으지 않습니다. 요게 이제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주 운동이 시작되는 정도가 거기서부터쯤이에요. 정말 그냥 숟가락 떠서 입에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. 그 이상 억지로 벌리지 마세요. 부드러운 음식을 먹도록 하시고 양쪽으로 드세요. 오징어, 껌, 갈비 이런 거 어떤 건지 알겠죠? 먹지 마세요. 내가 이쪽이 아프다. 여기가 소리가 안 나네. 이쪽으로만 먹으면 안 돼요. 양쪽으로 다 드셔야 돼요. 아시겠죠? 턱 비하는 습관 되게 안 좋아요. 이갈이 이약물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. N 해보세요. N. 네, 턱이 2-3mm 벌어지죠. 요 2-3mm 벌어지는 쉽게 말해서 멍하니 있는 자세가 되게 좋은 자세예요. 그래서 이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세요. 우리가 왜 멍하니 있을 때 이렇게 하느냐? 요 정도가 됐을 때 턱이 가장 편하네요.
따뜻한 온찜질을 좀 많이 해주세요. 10분간 하루 2-3번. 찜질하고 나서 심하게 붓거나 통증이 아프면 이제 멈추도록 하시고, 6년경 운동이라고 이거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이제 연대 보안내과에서 개발한 건데 혀를 밑니 안쪽에 닿도록 해보세요. 그 상태로 최대한 벌려보세요. 더 크게 최대한. 이 상태로 6을 세세요. 셋, 넷, 다섯, 여섯. 다무시고 다시 한번 최대한 벌리고 최대한 더 크게 뛰지 말고 이 상태로 또 6을 세세요. 셋, 넷, 다섯, 여섯. 다무시고 요걸 6번 하세요. 그게 한 세트예요. 이것을 아침 8시, 10시, 12시, 오후 3시, 6시, 밤 9시 이렇게 6번 하는 거예요. 네,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. 자, 여기 마지막에도 하나 나와있죠? 소리가 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밥 먹고 사는 걱정 없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팝핑 사운드가 되면은 이제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서 뭔 소리 하면서 쳐다보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옆 사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. 네. 이제 저 같은 전문의가 턱을 대고 체크를 해보면 저는 느껴요. 옆에 있는 사람은 소리가 안 들려요. 그러니까 나만 들리는 소리구나 하면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잘 지키고 사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갈이나 이 악무는 습관 굉장히 안 좋고 이 턱이 편안한 위치로 있어요.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통 아까 보셨던 스플린트 장치를 저희가 보통 쓰라고 권유해드립니다.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보톡스 치료도 하기도 해요. 보톡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톡스인데 놓는 양하고 놓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궁금한 거 있으세요? 혹시 사랑니 때문에 더 아프시나요? 예,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. 네, 사실 별로 관계 없습니다. 지금 보시면 사랑니가 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. 그게 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오형님 별로 해당이 안 돼요. 뭔 소리냐면 이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살색이 묻혀 있죠. 정상적으로 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턱을 갖다가 이렇게 좌우로 지글지글 갈아주세요. 뿌득뿌득 갈아주세요. 뿌득뿌득 갈 때 이 끝에서 사랑니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이 턱에 굉장히 안 좋아요. 쉽게 말해서 나는 가려고 해요. 나는 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발을 걸어 차버려요. 그러면 넘어지겠죠. 다치죠. 비슷한 거예요. 턱이 되게 안 좋습니다. 근데 지금 형님은 사랑니가 안 나왔어요. 묻혀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별로 지금 큰 관계는 없습니다. 사랑니는 참고로 20살 때가 빼기 제일 좋습니다. 왜냐면 그때는 뼈가 말랑말랑하고 뿌리가 이 뼈하고 안 붙어있어요. 그런데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뼈가 들붙기 시작해서 잘 안 빠져요. 그래서 빼기를 원한다면 한 살 더 젊을 때까지 빼면 좋습니다. 위쪽 사랑니는요 굉장히 쉽습니다. 참고로 여기 무슨 다니는 치과 갔더니 야 거기 사랑니 뺐는데 하나도 안 팠어. 그러면은 보통 위쪽 사랑니를 뺐다는 거예요. 환자분은 모르죠. 그게 잘했었는지 어떤 친구가 나 사랑니 빼다 죽을 뻔했다 진짜 막 이런 얘기죠. 아니 그 사랑니. 이게 이제 우리가 턱관절과 안정장치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스플린트입니다.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입천장을 조금 덮고 있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앞니죠. 앞니 위턱에다가 이렇게 찰칵 끼우는 장치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아래턱뼈가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다물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턱을 안정된 위치로 유도하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갈이하고 이 악무는 습관이 심한 분들은 그걸 조금 완화시켜주고 하는 장치입니다. 인체용 플라스틱에 그러니까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인데 팍팍한 재료예요. FDA 승인한 걸로 해가지고 팍팍합니다. 혹시 교정이랑 턱관절이랑 좀 관련있어요? 좋은 질문 해줬어요. 예전에 이제 교정학회에서 큰 이제 연구를 했어요. 결론은 뭐냐면 턱관절하고 교정치료하고 직접 연관 없다고 밝혀졌어요. 교정치료를 했다고 해서 턱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. 교정을 하면 턱 더 좋아지는
원래 이제 안정된 위치로 턱이 편안하게 물리면 이렇게 물렸는데 턱이 완전히 이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크라크라 턱을 무는 사람도 있어요. 이런 경우는 당연히 턱이 물립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약간 앞니가 좀 뻗어놓은 애가 좀 보기 싫은 게 있어요. 뭐 이렇게 무슨 막 맹수처럼 이가 위에 이렇게 나 있어요. 뭐 그런 것 때문에 턱관절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이렇게 치료를 마쳤어요.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어가게 되어서 정말 유익한 진료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. 시카고 치과 건창렬 대표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케어캠